추석 전날 오후, 이정수는 시댁 대문 앞에 섰습니다. 67세. 은퇴한 지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등을 곧게 펴는 습관은 그대로였습니다. 30년 넘게 초등학교 교장으로 지낸 세월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정수는 현관문을 열며 낮은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남편 박노인이 뒤따라 짐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거실에서는 92세 시어머니 김말래가 TV를 보고 계셨습니다. 흰 머리를 단정히 빗어 넘긴 모습, 여전히 반듯한 자세였습니다. 왔어? 늦었네. 시어머니의 첫마디였습니다. 정수는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3시. 약속 시간보다 30분 빠른 시간이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부엌에는 이미 시누이 박영숙이 와 있었습니다. 동갑내기인 65세. 미혼으로 평생을 시어머니 곁에서 지낸 그는 며느리를 볼 때마다 날카로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옳게. 저는 내가 다 붙였으니까 나물이나 무쳐요. 네, 알겠습니다. 정수는 앞치마를 두르고 시금치를 씻기 시작했습니다. 찬물에 손이 시렸지만 익숙한 일이었습니다. 40년 넘게 이 집 명절을 치러왔으니까요. 결혼 초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었습니다. 저녁, 식사는 조용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만든 나물을 한 젓가락 집어 드시고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수는 그 작은 제스처로 합격점을 받았음을 알았습니다. 평생 이런 식이었습니다. 칭찬은 없고 침묵이 곧 인정이었습니다. 밤 10시, 정수는 방바닥에 요를 폈습니다. 침대가 아닌 바닥, 허리가 좋지 않은데도 시댁에 올 때는 늘 이렇게 잤습니다. 시어머니가 침대는 사치라고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희미하게 깜박였습니다. 정수는 허리에 손을 댔습니다. 뻐근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요즘 들어 부쩍 심해졌습니다. 여보, 괜찮아? 남편이 옆에서 물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정수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허리뿐만 아니라 온몸이 무거웠습니다. 명절 음식은 늘 기름지고 짰습니다. 평소 건강식만 먹던 그에게는 부담스러운 식단이었습니다. 은퇴 후 정수는 자기 관리에 더 신경 썼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헬스장에 갔습니다. 러닝머신 30분, 근력운동 30분, 규칙적인 생활이 그를 지탱했습니다. 교장으로 일할 때는 학생들을 위해, 교사들을 위해, 학부모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은퇴 후에는 자신을 위해 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시댁에 오면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아침 운동은 불가능했고 식단 조절도 할 수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달라질 줄 알았는데, 정수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은퇴했으니 이제는 자기 삶을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며느리 역할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시댁의 기대는 더 무거워졌습니다. 새벽 4시, 정수는 눈을 떴습니다. 허리 통증 때문에 잠을 설쳤습니다.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잔 마셨습니다. 창밖은 아직 어두웠습니다. 거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젊은 날의 자신이 보였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 하지만 그 웃음 뒤에 무엇이 있었는지 이제는 알 것 같았습니다. 정수는 다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요 위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어떻게 될까? 추석날 아침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자신은 여전히 며느리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는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언제까지? 그 질문에 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무언가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정순 자신도 모르게 변화는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추석날 아침 6시, 정수는 허리를 펴지 못한 채 일어났습니다. 밤새 뒤척인 탓에 몸이 더 굳어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움직이며 부엌으로 갔습니다. 이미 시누이가 와 있었습니다. 옳게.
일찍 일어났네. 나는 벌써 1시간째야. 영숙의 목소리에는 으스댐이 묻어 있었습니다. 정수는 대꾸하지 않고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상차림은 오전 내내 이어졌습니다. 전을 데우고 나물을 담고 국을 끓였습니다. 제사가 끝난 후 아침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시어머니가 상을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올해는 동태전이 좀 짜네.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더 신경 쓰겠습니다. 정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40년을 해온 일이었지만 여전히 긴장됐습니다. 식사는 무겁게 흘러갔습니다. 남편은 말없이 밥을 먹었고 시누이는 이따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전 11시 정수는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계셨습니다. 정수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허리를 주물렀습니다. 통증이 점점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움직여야 하는데 평소라면 이 시간에 헬스장에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몸이 근질거렸습니다. 2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지킨 루틴이었습니다. 정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맑은 가을 날씨였습니다. 여보, 남편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가 점심까지 먹고 가래. 오후 2시쯤 출발하면 될 것 같아. 네, 정수는 대답했지만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점심까지 먹으면 오후 3시는 되어야 집에 도착할 것입니다. 하루 종일 제대로 움직이지 못한 채 보내야 했습니다. 10분 후 정수는 결심했습니다. 조용히 운동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남편이 놀란 얼굴로 물었습니다. 어디 가려고? 잠깐 다녀올게요. 1시간이면 돼요. 지금 명절인데? 허리가 너무 아파서요. 조금만 움직이고 올게요.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이미 현관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TV를 보느라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정수는 조용히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시댁에서 10분 거리에 헬스장이 있었습니다. 걸어가는 동안 정순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죄책감과 해방감이 뒤섞였습니다. 하지만 몸은 정직했습니다. 움직이고 싶었습니다. 헬스장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순아, 고개를 돌리니 윤말순이 러닝머신 위에서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동창이었습니다. 40년 만의 재회였습니다. 말순아, 여기 웬일이야? 나 여기 살아. 5년 됐어. 너는? 시댁이 근처라서 잠깐 나왔어. 말수는 러닝머신을 멈추고 내려왔습니다. 땀으로 젖은 얼굴이었지만 생기가 넘쳤습니다. 명절인데 운동하러 나왔다고? 대단한데? 허리가 너무 아파서 못 참겠더라고. 그래, 맞아. 우리 나이에 운동은 사치가 아니라 생명줄이야. 두 사람은 나란히 러닝머신에 올랐습니다. 정수는 천천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굳었던 허리가 조금씩 풀렸습니다. 말순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나도 예전엔 참고 살았어. 남편 눈치, 시댁 눈치. 그러다 몸 망가지더라고. 이제는 내 몸 내가 챙겨야 한다고 생각해. 맞아.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 속 응어리가 조금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30분간 운동하고 두 사람은 헬스장 앞 벤치에 앉았습니다. 말순이 물을 건넸습니다. 시댁 사람들은 알아? 아니, 그냥 나왔어. 혼날 것 같은데? 그럴 것 같아. 정수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말순이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순아, 우리 이제 67이야. 언제까지 눈치 보고 살 거야? 당당해져도 돼. 쉽지 않아. 나도 알아. 근데 시작은 해야지. 안 그러면 평생 후회해.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가을 바람이 시원하게 불었습니다. 오후 1시, 정수는 시댁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여는 순간 냉랭한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소파에 앉아 계셨고 시누이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남편은 거실 구석에 서 있었습니다. 어디 갔다 와?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운동하러 다녀왔습니다. 명절에 며느리가 허리가 아파서요. 허리가 아프면 누워있지. 명절날 집을 나가? 시누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옳게 체면이라는 게 있지. 온 동네가 다 봤을 텐데. 정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변명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잘못했다고 말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결국 그 말만 나왔습니다.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점심이나 먹어. 이미 다 식었어. 식탁에는 차가운 음식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정수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남편이 옆에 앉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조금만 참지 그랬어.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정수는 젓가락을 들었지만 음식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오후 3시, 부부는 시댁을 떠났습니다. 차 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정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은 여전히 맑았지만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내가 잘못한 걸까?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도 들었습니다. 내 몸인데 내가 지켜야 하는 거 아닌가? 집에 도착했을 때 정수는 거울을 봤습니다. 67세 여자의 얼굴. 주름이 깊었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 무언가 달라져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 아직은 몰랐습니다. 추석이 지나고 사흘째 되는 날, 정수는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허리가 완전히 굳어버렸습니다. 왼쪽 다리까지 저렸습니다. 남편이 놀라서 부축했습니다. 병원 가야겠어. 괜찮아요. 조금 쉬면 안 돼. 지금 당장 가자. 남편의 목소리에는 다급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정수는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정형외과 진료실에서 의사는 엑스레이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허리 디스크가 상당히 진행됐습니다. 언제부터 아프셨어요? 한 달쯤 됐습니다. 한 달이나 왜 진작 안 오셨어요? 정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명절 준비 때문에, 시댁 눈치 때문에, 참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그 모든 이유를 어떻게 설명할까요? 지금부터라도 꾸준히 운동하셔야 합니다. 물리치료도 병행하고요. 안 그러면 나중에 수술까지 갈 수 있습니다. 운동이요? 네. 코어 근육을 강화해야 허리를 지탱할 수 있어요. 헬스장 다니시면 좋고 수영도 괜찮습니다. 의사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운동. 바로 그것 때문에 시댁에서 혼났던 일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이 말했습니다. 의사 말 들었지. 운동해야 한대. 네. 근데 어머니한테 뭐라고 말하지? 정수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 걱정은 아내의 건강보다 시어머니의 반응에 더 쏠려 있었습니다.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래도 괜찮아요. 정순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남편이 받았습니다. 네. 어머니. 네. 병원 다녀왔습니다. 허리가 안 좋대요. 네. 알겠습니다. 통화를 끊고 남편이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한약 지어 드신대. 이번 주말에 가져오래. 운동해야 한다는 말은 안 하셨어요? 그건 내가 말 안 했어. 왜요? 어머니가 기분 나쁘실까봐. 정수는 한숨을 삼켰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중간에서 양쪽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정수는 윤말순에게 전화했습니다. 말순아, 나야. 정순아. 무슨 일이야? 병원 다녀왔어. 디스크래. 많이 아파? 응. 의사가 운동하래. 근데 정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말순이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시댁에서 뭐라고 할 것 같아서. 아직도 그 생각해? 너 건강이 먼저야. 알아. 근데 쉽지 않아. 정순아, 말순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다 솔직히 말할게. 너 이러다 정말 큰일 나. 몸 망가지면 아무도 책임 안 져. 시어머니도, 남편도. 결국 내 몸은 내가 지켜야 해. 정수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내일 헬스장에 나와. 내가 도와줄게. 고마워. 전화를 끊고 정수는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거실 벽시계가 밤 10시를 가리켰습니다. 남편은 이미 방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정수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앨범이 있었습니다. 펼쳐보니 젊은 시절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25에 결혼했습니다.
사진 속의 자신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행복했을까? 기억이 흐릿했습니다. 결혼 후 곧바로 시댁살이가 시작됐습니다. 아이를 낳고 교사가 되고 교장이 됐습니다. 쉬실 틈 없이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은 건 무엇일까요? 다음 장을 넘기니 교장 시절 사진이 나왔습니다. 졸업식 날이었습니다. 아이들이 그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 시절에는 확실한 역할이 있었습니다. 학생들을 가르치고 학교를 이끌어가는 일, 보람도 있었고 인정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달랐습니다. 교장 타이틀이 사라지자 남은 건 며느리라는 역할뿐이었습니다. 그것도 완벽하게 해내지 못하면 비난받는 역할이었습니다. 나는 누구지? 정수는 거울을 봤습니다. 67세 여자,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며느리, 누군가의 올케. 하지만 정작 이정순 자신은 어디에 있을까요? 새벽 1시, 정수는 결심했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헬스장에 가기로 했습니다. 시댁에 뭐라고 하든, 남편이 뭐라고 하든, 자신의 건강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에는 두려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40년을 순종하며 살아온 삶을 벗어나는 일이었습니다. 과연 할 수 있을까요? 정수는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말순과의 대화 내용이 화면에 떠 있었습니다. 결국 내 몸은 내가 지켜야 해. 그 말이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정수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부터 달라질 거야. 하지만 어떻게 달라질지,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는 몰랐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더 이상 참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것. 무언가 행동해야 한다는 것. 정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허리는 여전히 아팠지만 마음 한편에는 작은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희망이었을까요? 아니면 반항이었을까요? 정순 자신도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내일 아침 해가 뜨면 헬스장으로 갈 것입니다. 그것이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은 그때 가서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7시 정수는 헬스장에 있었습니다. 윤말순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왔구나. 잘했어. 응. 결심했어. 두 사람은 스트레칭부터 시작했습니다. 말순이 허리에 좋은 동작들을 천천히 알려줬습니다. 정수는 하나하나 따라했습니다. 아팠지만 참을 만했습니다. 처음엔 이렇게 조금씩만 해. 무리하면 안 돼. 알았어. 고맙다. 30분간 운동을 마치고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았습니다. 정순의 얼굴에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밝았습니다. 시원하다. 그치? 몸 움직이면 마음도 가볍잖아. 맞아. 오랜만에 숨 쉬는 것 같아. 말순이 물을 건네며 물었습니다. 남편한테는 말했어? 아침 먹기 전에 나온다고만 했어. 뭐래? 아무 말 없었어. 그냥 조심하래. 말순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천천히 가자. 억지로 이해시키려고 하지 말고. 응. 집으로 돌아왔을 때 남편이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순이 말했습니다. 운동 다녀왔어요. 그래. 남편의 대답은 짧았지만 비난하는 투는 아니었습니다. 정수는 조용히 아침을 차렸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조금 더 편안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수는 매일 아침 헬스장에 갔습니다. 허리 통증이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걷는 자세도 더 곧아졌습니다. 몸이 가벼워지니 마음도 가벼워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남편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요즘 표정이 좋아 보여. 그래요? 응. 운동이 도움이 되나 봐. 많이 좋아졌어요. 남편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미안해. 정수는 놀라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명절 때 내 편을 안 들어줘서 그때 내가 너무 비겁했어. 괜찮아요. 아니야. 너한테 참으라고만 했잖아. 내 아픈 건 생각 안 하고. 정순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40년 결혼 생활에서 남편이 사과한 건 처음이었습니다. 나도 당신 입장이 어려운 거 알아요. 그래도 당신이 더 중요해. 앞으로는 내가 더 신경 쓸게. 두 사람은
오랜만에 손을 잡았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마음은 통했습니다. 2주가 지난 어느 날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남편이 받았습니다. 네, 어머니. 네, 허리요? 많이 좋아졌습니다. 네, 운동하고 있어요. 정수는 긴장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실까? 남편이 계속 말했습니다. 네, 의사가 꼭 운동하래요. 안 하면 수술까지 갈 수 있대요. 네, 그래서 매일 하고 있습니다. 남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예전처럼 우물쭈물하지 않았습니다. 통화가 끝나고 남편이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알았대.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고. 정말요? 응. 다음에 올 때 한약 지어주신대. 정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완전히 이해받은 건 아니었지만 작은 변화였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정수는 이제 러닝머신에서 30분을 뛸 수 있었습니다. 허리 통증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말순과 함께 운동하는 시간이 하루의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됐습니다. 어느 날 헬스장에서 운동을 마치고 나오는데 남편이 서 있었습니다. 여보, 운동 끝났어? 네. 근데 왜 여기 와요? 남편이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나도 등록하려고. 정말요? 응, 나도 나이 들어가는데 건강 챙겨야지. 같이 다니면 좋잖아. 정수는 눈물이 났습니다. 말순이 옆에서 웃으며 말했습니다. 잘하셨어요. 부부가 함께 운동하면 더 좋죠? 감사합니다. 아내가 선생님 덕분에 많이 좋아졌어요. 아니에요. 정순이가 용기 낸 거예요. 세 사람은 함께 헬스장 앞 카페로 갔습니다. 따뜻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수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정수는 거울을 봤습니다. 67세 여자. 주름은 여전했지만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눈치 보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지켜낸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정수는 책상 서랍에서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오랜만에 펜을 들었습니다. 오늘 나는 조금 더 나답게 살았다.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시작했다는 게 중요하다. 나를 지키는 일이 이기적인 게 아니라는 걸 알았다. 나를 사랑해야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다는 걸 배웠다. 일기를 쓰는 동안 남편이 부엌에서 설거지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예전에는 없던 일이었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의미 있는 변화였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말순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정순아, 오늘도 잘했어. 넌 강한 사람이야. 앞으로도 응원할게. 정수는 미소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고마워. 내가 있어서 할 수 있었어. 창밖을 보니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가을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정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공기가 달았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들이 기다릴까? 아직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시댁과의 관계도, 앞으로의 삶도.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자신을 지킬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으니까요. 정수는 일기장을 덮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나가니 남편이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그 옆에 앉았습니다. 남편이 손을 내밀었고 정수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응? 고마워요. 나도. 두 사람은 말없이 TV를 봤습니다. 화면 속에서는 어느 부부의 이야기가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정순의 머릿속에는 자신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계속되는 이야기가. 2달이 지난 11월 다시 시댁에 갈 날이 왔습니다. 시어머니 생신이었습니다. 정수는 차 안에서 긴장했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두려움보다는 담담함이 더 컸습니다. 괜찮아? 남편이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시댁에 도착하자 신우이가 현관에서 맞았습니다. 왔어? 네, 언니. 예전보다 부드러운 목소리였습니다. 거실에는 시어머니가 앉아 계셨습니다. 정수는 다가가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생신 축하드립니다. 그래, 왔구나. 시어머니는 정순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얼굴이
좋아졌네. 감사합니다. 운동한다며? 네, 매일 하고 있습니다. 허리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짧게 말했습니다. 그래, 건강해야지. 그 한마디에 정수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완전한 이해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인정이었습니다. 작지만 의미 있는 인정이었습니다. 점심 준비는 예전보다 수월했습니다. 남편이 부엌에 들어와 도왔습니다. 신우이가 놀란 얼굴로 말했습니다. 아니, 남자가 왜 부엌에 들어와? 남편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요즘 세상이 어떤데요? 저도 좀 배워야죠. 신우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복잡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식사 후 시어머니가 정순을 불렀습니다. 단둘이 방에 앉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너 나이가 몇이지? 67입니다. 결혼한 지는? 40년 됐습니다. 시어머니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나도 젊었을 때는 힘들었어. 정수는 놀라서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평생 강하게만 보였던 분이었습니다. 시집살이가 얼마나 거대했는지. 근데 참고 살았지.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 너한테도 그렇게 하라고 했어. 내가 해온 대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근데 요즘 생각해. 그게 맞았나 싶어. 정순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어머니, 넌 평생 착하게 살았어.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도 돼. 그 말에 정수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손수건을 건넸습니다. 울지 마. 92살 먹은 노인 내가 깨달음이 늦었을 뿐이야. 아닙니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가을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단풍이 물든 산이 보였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여보, 응? 오늘 꿈꾸는 것 같았어요. 나도 어머니가 저렇게 말씀하실 줄은 몰랐어. 평생 기다린 말이었어요. 남편이 정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생했어. 정말 많이. 당신도요. 두 사람은 미소 지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수는 헬스장에 갔습니다. 말순이 먼저 와서 스트레칭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제 어땠어? 좋았어. 정말 좋았어. 정수는 어제 일을 자세히 이야기했습니다. 말순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잘 됐다. 정말 잘 됐어. 내 덕분이야. 아니야. 내가 용기 낸 거지. 그래도 내가 없었으면 못했을 거야. 두 사람은 포옹했습니다. 오랜 우정이 느껴지는 포옹이었습니다. 운동을 마치고 두 사람은 헬스장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도시 전경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정순아. 응? 우리 나이가 67이잖아. 그러게. 아직 20년은 더 살 것 같아. 그 시간을 어떻게 살까? 정수는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자유롭게 내가 원하는 대로. 맞아. 이제는 우리 차례야.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머리카락이 날렸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정수는 다시 일기를 썼습니다. 67세. 늦은 나이에 나를 찾았다. 하지만 늦지 않았다. 아직 할 수 있는 일이 많다. 사랑할 수 있고, 배울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다. 중요한 건 어떻게 사느냐다. 일기를 쓰고 나서 정수는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밝았습니다. 눈빛에 생기가 있었습니다. 이게 나구나. 평생 남을 위해 살았습니다. 며느리로, 아내로, 교장으로. 하지만 이제는 이정순으로 살 것입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내일 우리도 같이 운동하자.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고 싶어. 정수는 미소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좋아요. 함께 걸어가요. 창밖으로 별이 보였습니다. 반짝이는 별들. 정수는 한참을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며칠 후 정수는 시어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그래, 무슨 일이야? 그냥 안부 여쭤보려고요. 나야 그저 그렇지. 저희 다음 주에 뵈러 갈게요. 그래, 오너라. 통화를 끊기 전 정수는 말했습니다. 어머니. 왜? 사랑합니다. 시어머니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나도. 통화를 끊고 정수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40년 만에 처음 나눈 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수는 헬스장으로 향했습니다. 남편이 옆에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헬스장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정수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67세의 새로운 삶, 자신을 위한 삶, 당당한 삶, 그 삶을 향해 정수는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습니다. 옆에는 남편이 있었고, 앞에는 친구가 있었고, 뒤에는 이해해준 가족이 있었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함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